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요새 TV나 인터넷에서 돌싱이다, 이혼녀다 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제가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왔고, 불륜이다 뭐다 해서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혼해야지 뭐 별 수 있나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바람이라고 하면 배우자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겠지만 저는 제 친한 친구와 남편 둘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가 남편의 바람 상대였다는 걸 알고 엄청난 충격으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짐승 같은 것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선물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전 취미활동으로 다니던 낚시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낚시 동호회에 다니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워낙에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여행하듯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던 것이 커서 제 유일한 취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동호회에서 젊은 여자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적거리는 남자들도 많았기에 이 동호회는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하던 찰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여의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건실한 청년이었고 평소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일과 사람에 치여 주말만큼은 낚시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느껴보려 들어온 동호회가 제가 있던 그 동호회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제게 호감을 느꼈는지 자기가 낚시를 처음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낚시 용품이나 미끼는 어떤 게 좋은지, 어디가 명당 포인트인지 저에게 계속 물어보았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주말마다 같이 낚시를 하러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직답게 말솜씨는 물론이고 180이 넘는 훤칠한 키에 훈훈한 외모,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자연스레 연인 관계가 되었고 2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그렇게 제 친구들에게 결혼 전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친구들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던 말이 네 남친 정말 괜찮다 얘, 절대 놓치지 마라, 완전 벤츠남인데? 하며 다들 축하해 주었죠. 단 한 명 반대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라는 친구였습니다.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무리가 있습니다. 여자 5에 남자 3이었는데 하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에 친하다 보니 친구들끼리 척하면 척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들 친했지만 하나는 무리에서도 성격이 드세서 막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살짝 부딪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끼리 다 같이 만날 때 말곤 따로 만난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날 하나만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 안 와서 다행이다란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이유인 즉슨 저희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서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편을 소개시켜주기 전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저와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을 때 다들 닭살 맞다, 벌써부터 남편 될 사람 챙기는 거 보라며 장난을 쳐댔지만 하나는 제 이야기에 일일이 꼬투리 잡듯 영업직이라고? 사기꾼이네 완전. 여의도에 있는 회사 다닌다는데 너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남자가 왜 너 같은 애를 만나? 남편이랑 7살 차이라니 확 깬다 얘. 그 정도면 아저씨지. 정신 차려. 라며 비꼬아대는 통에 한동안 단톡방의 분위기가 싸해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따로 카톡이 와서는 하나 저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희 네가 부러워서 그런 걸 거다. 남친 얼굴 보니 너무 잘생겼고 집안도 좋다며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으니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너무 맘에 두지 마. 하며 절 달래줬었죠. 아무튼 그 후로 하나의 틱틱거리면은 아랑곳 없이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남편과 금전적으로 여유 넘쳤던 시부모님 덕분에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쏙 든다며 결혼하자마자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낡았다고 하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벤츠를 선물해 주실 정도였죠. 그렇게 2년의 결혼생활 동안 전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만끽했습니다. 다만 저와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신혼생활로 2년 정도면 짧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댁이나 남편 같은 경우 저보다 7살이나 많았기에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날이 갈수록 전 초조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남편과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는데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제게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아무 문제 없었고 오히려 남편의 경우 정자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 자연임신이 힘들 수도 있다는 소견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은 아이를 꼭 원했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통한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결정을 내렸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 다니며 아이를 원했지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몇 달을 병원에 다니며 죽기보다 싫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걸 본 친구들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너무 걱정 말라며 절 위로해 주었지만, 하나는 그런 속상한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댔습니다. 야, 무슨 인공수정이야, 돈이 썩어나냐? 그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게 어때? 그런 짓 안 해도 애 가질 사람들은 척척 가진다던데, 그 정도로 임신이 안 되면 네 남편이 아니라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임신이란 게 하늘이 점주해주는 건데 그렇게 억지로 애 가져봐야 뭐가 행복하겠어? 라고 말하는데, 당시 센터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2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남편과 허구한 날 싸워댈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기에 평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하나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로 꽂혔고, 저는 그 일로 하나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도 센터에 다녀올 때마다 소소한 말다툼에서부터 크게는 몇 날 며칠을 서로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싸워댔고, 센터에 다니다 보면 아이가 금방 생길 거란 의사선생님의 소견과는 달리 몇 달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본인의 정자 활동량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나중엔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안 생기는 거라며 바가지 좀 그만 긁으라고 짜증 섞인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랬던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한 것처럼 짜증내는 빈도가 잦아졌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에겐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센터를 다녀와 피곤하다고 담배 한 대 피고 올 테니 먼저 올라가라 해서 올라오다가 차에 가방을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더니 남편은 차 문 앞에서 조용히 쏙닥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자세히 들어보니 그래 나도 사랑하지, 오늘도 센터 다녀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사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지희한테 있는 게 아닐까? 보고 싶어, 얼른 끊어, 좀 이따 또 전화할게 라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후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본 결과 100% 불륜이 확실했습니다. 저와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형식적인 대화만 하던 남편은 바람난 그 여자와는 성적인 농담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몸 사진을 보내는 등의 낯부끄러운 행동들을 서스럼없이 하며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카톡으로 해대더군요. 엄연히 아이를 못 가지는 건 남편 때문이고 그걸 시댁도 남편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여자 하나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의 대가 끊길 것 같다는 등의 소리를 들으며 모든 게 제 탓인 양 죄인처럼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저 자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싫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이었던 건 바람난 여자의 번호가 낯이 익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친구 하나였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예전부터 하나는 한 남자를 오래 사귀지 못할 정도로 자주 남자가 바뀌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 남자 저 남자 쉽게 자면서 남자 없인 잠을 못 잘 정도로 정조관념이 없는 애였는데, 어떻게 바람이 나도 그런 애랑 난 거며 남편과 하나의 카톡 대화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이 태명은 당신 이름이랑 내 이름을 따서 하식이 어때? 벌써 입덧도 시작했고 점점 주수가 길어지다 보니 매일 자도 졸린다 여보야. 언제 지희랑 헤어질래? 우리 하식이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라는 글을 보는데 결국 제 이성의 끈은 뚝하고 끊어졌죠.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핸드폰을 다 본 걸 모른 채 씻고 나와 제게 밥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얼굴을 벌벌 떨리는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뺨을 맞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얼굴에 집어던지며 하식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것도 내 친구 하나랑? 제정신이야? 게다가 임신까지 시켰다고? 참나, 나랑은 그렇게 해도 안 되던 애가 얼마나 둘이 해댔길래 애가 생겨? 라고 남편을 쏴붙였고, 처음에 놀라며 제게 큰소리치던 남편은 이내 곧 고개를 푹 숙이더니 무릎까지 꿇으며 맞아, 당신 친구 하나 내 아이 임신했어. 벌써 8주차에 접어들었대. 그것 때문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는다 하더라고. 라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걱정을 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전 다시 한번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물어봤더니 평소 자기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하나를 만났는데 단톡방에서 제 남편 사진을 본 하나가 친근하게 아는 척을 하며 자기가 제 절친인데 그날 모임에 못 나가 남편과 정식으로 인사를 못한 게 아쉬웠다고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 더욱 미남이라면서 친한 친구로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겠냐고 번호를 달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줬다는데 뭐가 아무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나 같은 경우엔 쇼핑몰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인 제가 봐도 늘씬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입만 닫고 있으면 정말 괜찮은 여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하나가 작정을 하고 꼬셨더니 남편이란 놈도 거기에 마음이 동해 연락처를 줬겠죠. 그렇게 남편과는 집안 물건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싸워댔고 그날 새벽
하나네 오피스텔로 쳐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며 문을 두들겨댔지만 자긴 임신해서 유산할 수 있어서 험한 꼴 볼 수 없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제 남편과 해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카톡으로 하는 말이 나 형식씨 아이 가졌어. 오밤중에 우리 집 찾아와서 그 민폐를 떨 정도면 다 알고 있으니 찾아왔겠지만 한마디만 할게. 난 네가 못 가진 형식씨 아이 한 번에 가졌어. 네가 결혼 생활을 2년 동안 못 가진 아이를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바로 가진 걸 보면 나랑 형식씨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네가 아무래도 빠져줘야겠다. 그치? 주제 파악하고 형식씨랑은 헤어져줘. 우리 하식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아. 라는데 이걸 쥐어 팰 수도 없고 정말인지 열불이 나고 복창이 터지더라고요. 다음날 친구들 단톡방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분위기는 단번에 쌓여지며 하나에게 비난 어린 말을 하며 너 그러는 거 아니라고 추방을 시켜버렸고 어떻게 걔는 너한테 그럴 수가 있냐며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정작 제 편을 들어줘야 할 남편은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하나에게 푹 빠져 있었고 저와 못 가졌던 아이까지 가졌으니 저보고 빠져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까지 모든 사실이 알려졌는데 저와 그렇게 사이가 좋던 시부모님도 하나가 아들의 친손주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자 저를 달래며 거액의 합의금을 줄 테니 제발 이혼을 해달라며 우리 집안에 대를 끊지 말아다오 하며 저를 설득하셨고 전 강경하게 안 된다며 저여 말려 죽일 일 있냐고 저항을 해보았지만 끝내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부모님의 지인이 하시는 조리원에까지 하나를 입원시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하나의 아이를 형식씨의 아들로 호적에 인지시켜버렸습니다. 남편은 하나의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의 오피스텔에 살다시피 했었고 아이를 낳은 하나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선 카톡 프로필 메시지나 SNS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라며 아이의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더군요.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옆에서 힘들어하는 걸 본 친구들과 친정에서도 제 편이 되어줘야 할 시댁이나 남편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방법이 없다며 그냥 위자료를 받아 이혼하라고 하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이었던 아파트와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주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절 투명인간 취급하며 본인들끼리의 세상에서 우리 아이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이혼하고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는 일이 잦았고 그렇게 이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속은 더욱더 골마 터져 나중엔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참 불공평한 것이 평생을 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온 하나는 그렇게 저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친구들에게 모두 손절까지 당했지만 남들 눈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SNS에 아이 사진과 전 남편의 가족 사진을 올리며 저 정말 행복해요 란 걸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나 소식들을 접하며 전 더욱 비참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들 중 동훈이라는 친구가 오늘 잠깐 시간 되냐며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요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오라길래 만났습니다. 지희야 요즘 몸 상태는 좀 어때? 그 일 있고 나서 얼굴이 많이 상했다. 내 친구들이라도 소개시켜줄까? 친구들 모임도 잘 안 나오고 옆에서 보고 있자니 속이 너무 상하네 라며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해주는 동훈이에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지금은 누굴 만나거나 할 여유가 없네. 아직도 나한텐 그때 일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말이야. 하하 친구들도 보고 해야 하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죽을 것만 같아. 나 혼자만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 SNS 보면 그 둘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며 참았던 눈물까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런 제 푸념을 한참 듣고 말했던 동훈이가 갑자기 말을 꺼내더랍니다. 지희야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의 아들 내 애인 것 같다 라고 담담하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하나의 아들이 네 애라니? 너는 아마 몰랐을 거야. 너 1년 정도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 잠깐 사귀었던 거고 친구들도 제대로 몰라. 하나랑 사귀면서 남자 문제 때문에 사귀고 헤어지길 반복하다 너 이혼할 때쯤엔 거의 잠자리만 해댔으니까. 실은 너 그런 일이 있기 며칠 전 하나한테 연락이 왔어. 아무래도 생리가 너무 늦어지는데 병원에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진짜 내 애가 맞고 임신했다고 하면 책임지려고 알았다고 했는데 약속 시간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고 내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도 전부 씹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미나가 추방시켜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얼마 안 지나서 너랑 남편 하나 임신 때문에 이혼했단 소리 듣고 나도 설마 한 거야.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나도 하나 SNS 한 번씩 보는데 볼 때마다 그 집 아들이 내 얼굴을 점점 닮아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너나 나만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데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동훈이의 말은 점점 더 들을수록 믿음이 더해졌고, 그런 자신의 말에 쐐기를 박듯 동훈이가 하는 말이, 야 지희야 생각을 해봐. 남편이랑 2년을 부부 생활하면서 아이가 들어서질 않았다며. 그것도 너 때문이 아니고 네 남편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하나랑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한 번의 잠자리에 애가 들어서? 그게 말이 되냐? 라는데 생각해보니 남편의 정자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 거의 불임에 가까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임신이 어려워 그 고생을 하며 센터를 다녀왔던 저희 부부였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술김에 한 번 잔 걸로 바로 임신이 돼서 아이가 생겼다고 전 남편이 제게 털어놓았었고, 동훈이가 한 말이 진짜라면 전 남편은 자신의 아이도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느라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동훈이와 헤어진 후 하나의 SNS를 뒤져봤더니 분명 전 남편과 하나를 닮아야 할 하나의 아들은 해가 갈수록 동훈이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동훈이와 부자 사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더니 진짜 내 애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동훈이의 말에 저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결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전 동훈이의 아들이 아니라 해도 멀쩡한 저와 헤어지고 절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두 사람에게 분탕질이라도 쳐야 제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제 번호가 뜨자 시어머니는 제가 껄끄러운지 몇 통을 받지 않으셨지만 전 더욱 악에 받쳐 전화를 걸어댔고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댔더니 드디어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치야, 네가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잘 지내기야 한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연락할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아니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다오 라며 끊으려고 하시길래, 어머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형식씨 아들 이름이 민호라고 들었어요. 민호는 잘 지내나요? 무슨 이라며 난데없이 제가 금이야 오기야 하는 손주의 이름을 불러대니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고,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형식씨가 죽고 못 사는 민호가 진짜 그 집안의 핏줄을 이어받은 친손주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얼마 전 누굴 만났는데요. 하나한텐 동훈이라고 하시면 알 거예요. 동훈이가 말하길 민호가 자기 아들이라고 하던데 어머님은 하나랑 제 친구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으실 거예요? 라고 한마디 툭 내뱉자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멀쩡히 잘 살던 자기 아들 재혼까지 시켜가며 친손주랍시고 애지중지 2년 넘게 길러왔는데 친손주가 아니라고 하니 더욱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전 또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셔야 해요. 하나랑 형식씨 불륜 때문에 만났죠?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식씨 때문에 아이를 못 가졌다고 했는데 저랑은 2년 넘게 제대로 된 부부 생활하면서도 애가 들어서지 않아 고생했는데 어떻게 하나랑은 만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아이가 턱하니 들어섰을까요? 설마 어머님이 소개시켜주신 센터의 의사 선생님이 돌팔이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전 믿어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친손주가 맞으면 제가 나쁜 년이라 거짓말 한 거니 앞으로 더욱 하나랑 민호한테 잘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님이 유전자 검사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일인데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보는 게 어떠세요? 너 지희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때 네 남편이었던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대? 너 이혼하면서 이렇게 뒷말 안 나오게 하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위자료까지 섭섭지 않게 준 거 전부 꿀꺽 해놓고 이런 개소리를 해대? 어디서 분탕질이야 분탕질은? 너 만약 민호가 진짜 우리 집안의 친손주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 죄를 어찌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어머님 혼자서 하셔야죠. 그럼 나중에 민호가 커서 어머님 아버님이 재산까지 다 물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친손주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형식씨도 그렇게 헤어졌어도 한때 제 남편이었고요. 아무튼 전 말씀드렸어요. 확인해보시는 건 알아서 해보시길 하며 전화를 끊었고, 어디 불륜으로 만나 애를 볼모잡아 제 인생은 나락으로 처박아 놓고 둘이 잘 살길 바랬는지 전 속으로 제발 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했길 바라며 며칠을 잠잠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보다 더욱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 전화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의 SNS나 카톡 프로필에서 여발한 듯 행복하던 가족 사진과 아이의 사진이 전부 내려가 있었고 계정도 삭제시켜버렸더군요. 그러면서 하나에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눈이 뒤집혀서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지거리를 해대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머님한테 우리 민호 친손주 아니라고 다 까발렸지? 라며 길길이 날뛰길래 전 한번 웃어주며 한마디 했죠. 아, 어머님 정말로 유전자 검사하실 줄은 몰랐는데. 왜? 결과 나왔어? 어쩌면 좋아. 네 반응 보아하니 민호가 정말로 형식씨 아들이 아니었나봐. 너 정말 뻔뻔하다. 예전부터 내가 가진 건 다 갖고 싶어 하더니 형식씨도 갖고 싶었어? 내가 버린 중고 남편 가지면서 가진 행복한 척은 다 하더니 왜? 민호가 친아들 아니라니까 너랑은 못 살겠대? 정말 코미디다. 나보고 미쳤냐고? 뻔뻔하게 남의 남편이랑 바람나서 결혼을 해놓고 동훈이 애 데려가서 뻐꾸기처럼 그 집안에 들어앉은 네가 미친년이겠지. 그래도 혹시 알아? 이 남자 저 남자랑 자고 다닐 만큼 네가 밤일 하나만큼은 끝내주니까 싹싹 빌면서 형식씨한테 앞으로 잘하겠다고 빌어봐. 너 그걸로 내 전 남편 꼬신 거 아냐? 네 몸뚱이 하나로. 그치? 비록 친아들은 아니지만 잘 키워줄지 누가 알아? 그간의 정이 있으니까 말이야. 몸정이라고 해야 하나? 하며 전 제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후 하나와 전 남편에게서 수십 통씩 전화가 번갈아 와댔으나 전 모조리 무시한 후 차단을 해버렸죠. 저와 전화를 끊고 정말 시어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99.99%의 확률로 형식씨 아들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야 그렇다 쳐도 전 남편에게선 연락 올 이유가 없는데 제게 하는 말이 자기가 다 잘못했고 저만한 여자가 없단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는 겁니다. 결혼이랑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보다 7살 많은 양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걸 보니 끼리끼리라고 둘이 이혼하지 말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하나는 이혼 후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후 아무도 하나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덕에 전 남편은 벌써 2번이나 이혼을 한 이혼남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핏줄에 집착하고 연연하더니 결국 본인의 친아들이 아니란 걸 알게 되자마자 태세 전환을 하는 걸 보니 꼴이 우습기도 하고 그놈의 핏줄이 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집안으로 다시 기어들어갈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그 둘의 이혼으로 역시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본인들 피눈물이 난다는 걸 몸소 겪게 되었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역시 인과응보는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